우리 이번에는 올림포스 2 7강의 2번 문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단어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단어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여기 단어 아래 보니까 여기 지금 단어 보이죠? govern부터 한번 보면 우리 government 하면은 우리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govern 하면은 지배하는 건데 teach는 가르치다고 teach에다가 er 붙여서 teacher 하면은 선생님 되는 것처럼 er이나 or 붙이면 그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기기가 돼요. 기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 governor 하니까 통치하는 사람에서 주지사라는 뜻이 나오는 거겠죠. 스폰서는 발기인이고 비일은 법안인데 비의 뜻이 되게 많아요. 집회라는 뜻도 있고 많은데 법이 나올 때는 법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놔야 돼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스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 파노라마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파노라마식 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배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카이스크래퍼라는 거는 고층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recount래요. recount는 자세히 이야기하다라는 뜻이고요. 펀치라인 이건 잘 못 봤을 텐데 꼭 외워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펀치라인은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수능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모르게 되면 아예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건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캡이라는 뜻은 물론 모자 캡도 있지만 매듭짓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게 만들다 해서 이행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bribery 하면은 우리가 정치인들 뇌물 준다라고 할 때 그 뇌물 수수가 맞습니다. 단어 모르는 친구들은 먼저 단어 암기부터 하고 수업 참여하세요.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뉴욕의 주지사였던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우리 학생들 지금 사람 이름 나오면 이 사람 이름을 영어로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을 N이라고 할게요. 주지사였던 이 N은 가지고 있었는데 완벽한 5번가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걸 갖춘 펜트하우스냐면 파노라마식 배경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우리 센트럴 파크 할때 C하고 P하고 대문자로 쓰고 있죠. 대문자로 써져 있었다라는 거는 어떤 회사의 뭐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책의 이름이라던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센트럴 파크를 해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센트럴 파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지역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파크에 파노라마식 전망을 갖춘 5번가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우리 however 나오면 무조건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는 문제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B, C 순서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문장 한 문장을 넣는다던가 하는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요 순서 자체를 여기 있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라는 것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There were plans. 우리 대열 비동사 한번 볼게요. 대열 비동사는 주어가 뒤에 있고요. 뭐뭐가 있다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를 단복수로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우리 주어가 plans 복수니까 were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들이냐면 put up a skyscraper public housing project.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public이면 우리가 공공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영주택, 공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계획안이 하나 있었었나 봐요. 그것도 skyscraper, 고층 건물인 거예요. 거기 어디에서냐면 웨스트사이드래요. 여기도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웨스트사이드 쪽으로 공영주택인데 고층 건물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었나 봐요. 네 번째 문장, 그것은 would have been a big middle finger이라는 거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될 거였어요. 아직 안 됐으니까 would를 썼네요. 앞으로 뭐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장애물이냐면 그의 sunset view, 해질 저녁의 전망을
block,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분사할 때 ing냐 pp냐를 할 때 뒤에 목적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대부분 ing고 없으면 대부분 수동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는 ing가 맞고 여기를 blocked라고 하면은 틀리는 게 되겠죠. 5번째 문장. The sponsor, 발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Of the housing project bill, 그 주택의 프로젝트의 bill, 법안을 내는 사람은 이 M이라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은 Democratic Party boss. 그러니까 파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는 파티 맞는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 안 맞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다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치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적인 당, 그래서 민주당의 당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기를 하는 사람이었대요, M이. 그래서 6번째 문장 보니까 N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사람 이름을 넬슨을 빼서 그렇지 이 사람 N이죠? N이 invited, 초대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M이네요. M을 초대했대요. 그의 펜트하우스로 to discuss, 토론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젠틀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신사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대요. 우리 discuss about 쓰지 말라고 하는데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우리 자타동사의 구별은 어떡하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게 자타동사의 구별이죠. 디스커스 같은 경우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discuss about the matter 하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해석이 잘 되죠. 그래서 문법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discuss about은 안 된다. 7번째 문장. If 만약에 you start construction, 너가 짓고 있는 걸 멈춘다면 of skyscraper, 고층 건물에 R이 announced,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I will give, 내가 너한테 저 피카소 그림을 줄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give 동사는 에게, 을을 give, 주다. 굉장히 친숙한 사형식 동사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보면은 항상 관계대명사, 명사절 하도 그렇게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렇지 그 그림에서 그냥 대명사를 꾸며주는 지칭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는 pointed, 가르쳤습니다. 뭐를 가르쳤냐면 하나를 가르쳤대요.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뒤에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one of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암기할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당연히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뭐뭐들 중에 하나여야 하니까요.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에서 work가 나오면은 이거를 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작품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벽에 걸려있는 현대주의 예술품, 작품들 중에서 하나를 가리켰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M이죠. M은 agreed, 동의했습니다. to do, 하는 것을. what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what은 굉장히 특이한 관계대명사예요. 어떤 관계대명사냐면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무언가는 빠져야 하고 그리고 앞에 선행사는 없죠. 다른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는 대부분 우리가 명사잖아요. 그럼 앞에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what은 선행사가 없이 얘 자체의 what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명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의합니다. 무엇을 이라고 할 때 to do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10번째 문장. skyscraper, 고층 건물이 never, 절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거 수동태로 써야 해요. 왜냐하면은 고층 건물이 자기가 무엇을 짓는 게 아니죠. 지어져야 되니까 수동태로 BPP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N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N은 made good on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지켰대요. 이행을 했대요. 약속은 피카소 그림을 주는 거였죠.
11번째 문장.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사람 누구였냐면 M이었습니다. 그래서 M이 이게 피카소 그림을 얻었고 그 다음에 N은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를 하나 얻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면 말할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인생의 나머지 동안 말을 한대요. 그러면 인생의 나머지니까 남은 여생을 말하겠죠. 여생 동안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얻은 거예요. 마지막 문장. For years afterwards, 그 후로 몇 년 이후에 그는 recount란 뜻이 무슨 뜻이었냐면 자세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었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들을 뭐에 대한 세부 사항이냐면 뇌물수수에 대한 세무 사항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Capping it with a punchline. 펀치라인이 우리 무슨 뜻이었냐면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었죠.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했대요. It was only. 그것은 오직 a 프린트였습니다. 복사본이었대요. 한마디로 피카소 그림 줬는데 그게 원본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여생 내내 이야기했습니다가 우리 올림포스 7강 2번 문제였습니다.